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려의 숨겨진 영웅 강궁 이옥이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노드미디어 출판 신광철 작가님 책으로, 신광철 작가님은 한국학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다고 합니다. 제 기억에는 한국학연구소가 해화동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문학 작품입니다. 장편 소설이고요. 역사적으로는 고려 공민왕 시절, 그 시절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신돈의 개혁이 시행되던 시절에 신돈과 함께 여러 개혁에 힘쓰던 이춘부, 문화시중 이춘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옥은 그의 아들입니다. 신돈의 몰락과 함께 이춘부도 영모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고 이듬해 고려의 동계, 요즘에 이제 강릉 쪽에 왜구가 대규모로 쳐들어왔을 때의 일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려사 저료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372년 6월 이옥의 강릉 대첩, 공민왕 20년 1371년 신돈이 처단되자 문화시중 이춘부도 연루되어 형이 집행이 되었다. 또 연좌로 아우인 인무광부 원부와 아들 옥빈예 한정도, 이게 사람입니다. 이옥, 이빈, 이예 뭐 이렇게 되겠죠. 외주로 귀양 가거나 관노로 편입되어서 각 주군에 예속되었다. 이옥은 강릉에 예속이 되었다. 다음에 외적이 강릉부와 영덕, 덕원 등 동계를 침략하였다. 아군은 바람 소리만 듣고도 패하여 도망쳤다. 평소에 이옥의 용맹을 잘 알고 있던 안념사와 부사가 그에게 병정을 주어 외적을 치게 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잠깐 설명이 좀 필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옥은 공민왕 당시에 이제 홍건적이 그 개성을 함락시켰던 시절에 공민왕은 이제 남쪽으로 도망을 가고 다시 개경을 수복하는 과정에서 장교로 전쟁에 참여해서 큰 공을 세웁니다. 본래가 이제 지휘관 출신이었고 특히 활을 잘 쏘았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개 노비로 강릉부로 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워낙 유명했던 사람이니까 안녕사 부사가 그에게 이제 병권을 주어서, 여기서는 이제 병정을 주었다 되어 있는데 병정을 그에게 이제 예속시켜서 지휘했던 경험을 이용해서 군을 지휘해서 외적을 치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강릉부의 앞들에 큰 나무가 많았는데 이옥이 밤사이에 사람을 시켜 화살 수백 개를 나무에 꽂아 놓았다. 이튿날 상복을 벗고 말을 달려 해구로 나아가 몇 개의 화살을 적에게 쏘고 거짓 패한 채 하면서 나무 사이로 달려 들어가니 외적이 구름과 같이 몰려왔다. 이 당시에 이옥은 아직도 그 아버지 이춘부의 상을 치르고 있는 입장이어서 이제 상복을 입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옥은 전력을 다하여 외적을 격퇴하여 동해안 일대는 그의 덕으로 전제를 면하였다. 전제, 전란의 재앙이겠죠. 왕이 이를 듣고 이옥에게 말과 안장을 하사함과 동시에 그 일가의 역을 면제해주고 벼슬을 내렸다. 그 후 우왕이 이춘부의 역적 누명도 벗겨주었다라고 하는 고려사 저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은 이유는 이제 제 평상시 취미가 이제 국궁과 수영인데요. 근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관내 모든 체육 시설과 더불어서 이제 국궁장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활도 쏠 수 없고, 그래서 활 관련되는 좀 책을 찾아서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활에 관련되는 내용은 이 책에는 이제 제목은 강궁 이옥인데 활에 관련되는 내용은 앞에 초반부에 어떤 그 노인, 활에 대한 숨은 고수와 만나서 이제 잠깐 언급된 내용이 조금 있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그 강릉 전투에서 이제 혼자 활 한 자루로 적을 격퇴하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대단히 간결하게만 묘사가 되어 있어서 저로서는 이제 활에 대한 아쉬움을 달랠 목적으로 이 책을 봤는데 아쉬움이 좀 컸습니다.
아마도 역사적 사실에 이제 충실하다 보니 제목은 강궁 이욕이지만 주로 역사적인 사실과 이제 그 이욕의 개인사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밑줄을 그어가면서 여러 가지 좋은 구절을 이게 찾아서 이제 뽑아 보았는데요. 아래 내용은 이제 귀양을 간 최영과 이욕의 대화 내용입니다. 최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겨울이 없다면 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마찬가지라네. 내 인생에도 겨울이 들어닥친 거지. 나는 견뎌야 하는 거고. 이게 최영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내용이 저는 더 사실은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금까지는 쉬운 적들만 상대해온 것을 알았네. 가장 큰 적은 결국 나 자신이었는데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네. 이번 일이 있기 전에는 전쟁에서 만나는 적만이 진정한 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지금 나는 평온을 찾았네. 내 안의 적과 아군마저도 포용할 수 있고 다 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가 내 안에 있었는데 바로 나 자신이었네. 이번에 깨달았네. 그리고 마음에서 용서가 되는 순간 마음의 평온을 찾았네. 용서는 나에게 자유를 주는 일이었지. 라고 하는 이제 최영의 이제 독백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평상시 이제 최영 장군을 흠모하던 이옥이 공민왕의 이제 견제를 받아서 최영이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귀양까지 가니까 이제 그를 흠모하는 마음에서 사실 이제 귀양 간 사람을 찾아간다라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찾아가서 최영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최영이 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장터에서 만나는 뭐 홍건적이나 이런 외적만이 적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큰 적이 나 자신 안에 있었는데 그게 나 자신이 이제 가장 큰 적이었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아마도 이게 뭐 최영이 진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비슷한 내용을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이 이 징기스칸 리더십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제 내 안에 있는 가장 거치장스러운 것들을 이제 내 안에 있는 적들을 가장 거치장스러운 적들을 다 몰아내었을 때 나는 비로소 칸이 되었다. 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구절을 뭐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제 활로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국궁 용어에는 없는 단어인데 그 강릉부에서 이옥은 노비로 전락한 처지였습니다. 아마도 외적의 침입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옥은 그저 노비로 아마 생을 마감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옥은 활의 명수였고 지휘관이었습니다. 평소 그가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외적의 침입에 전공을 세울 수는 없었을 거고 오히려 일반 민초나 다른 노비들처럼 전란 중에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훨씬 컸을 것 같습니다. 활로로서 길을 만들다라는 뜻으로 활로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이 책을 찾아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활을 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달랠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글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그런 교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